안녕하십니까. 영시아저씨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문학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지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소넷 116번 Let me not to the marriage of a true mind 라는 제목의 시를 가져와 봤습니다. 소넷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따로 제목이 없고요. 첫 행의 시를 그대로 제목으로 쓰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대문자가 아니고 첫 글자를 뺀 나머지의 단어들은 좀 소문자로 되어 있는 형태고요. 소넷 116번으로 부제가 달려있는 시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소넷을 154편을 썼어요. 아까 후반부, 중후반부에 해당하는 시일 것 같고요. 소넷은 대체로 사랑과 관련된 시들이 많이 있겠지요. 근데 초반부의 소넷은 뭔가 어린 시절에 또는 20대의 청춘의 그런 사랑들을 좀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소넷의 숫자의 한 70, 80, 90 그 정도는 장년층 또는 뭔가 성숙한 사랑의 이야기를 좀 다루는 것 같고, 후반부로 갈수록 노년의 사랑을 다루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꼭 맞는 건 아니고요. 대체로 그런 분위기란 말씀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사실 영문학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기도 하고 학자들도 많고 문학 관련 논문에서도 가장 많은 편수를 자랑하는 작가이기도 하고요. 대체로 셰익스피어나 아니면 제프리 초서, 영문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초서의 작품, 그다음에 소설 중에 좀 어려운 소설을 쓴 사람 중에 윌리엄 포크너라고 있는데요. 포크너 작품이 영문학 논문에서 많이 게재가 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미스터리와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들에서 정말 셰익스피어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셰익스피어가 맞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체로 셰익스피어가 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셰익스피어가 아닌가에 대해서 보면 이 사람의 출생은 일단 1564년 출생, 1616년 사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보다 오래된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한국 역사로 보면 1592년 여러분이 잘 아는 임진왜란이 발발한 때잖아요. 그 즈음이에요. 조선시대에 해당하는 건데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인적 사항이나 사람 자체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어요. 당연히 사진도 없고 이제 그림만 남아있을 뿐이고, 그 다음에 친필 원고가 남아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쓴 건가 아닌 거에 대한 좀 의문을 많이 갖게 되고요. 사실 지금 정사로 알려져 있는 이 사람 연극 판에서 계속 활동을 했다가 극을 쓰기도 하고, 그런 알려진 사실로 봤을 때는 당대 연극하는 사람들은 이때는 뭔가 계급이 있는 사회였었잖아요. 귀족들이 있고 평민들이 있고 천민들이 있는 것처럼 거의 평민이나 천민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배우였었는데, 그 천민 출신에 가까운 사람이 어떻게 그런 예술이나 정치, 철학, 법률들에 관한 배경 지식을 너무나 잘 알고 그렇게 희곡을 썼었는가. 희곡을 38편을 쓴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곡 내에서 보면 단지 영어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어나 라틴어나 프랑스어나 독일어나 이탈리아어 이런 언어들을 분명히 잘 알고 있어야 그런 극을 쓸 수 있을 텐데, 지금 알려진 셰익스피어의 그런 인적사항으로는 알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라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셰익스피어 말고도 셰익스피어로 될 법한, 그러니까 셰익스피어를 필명으로 쓰고 원래 사람은 벤 존슨이었다, 또는 크리스토퍼 말로였다, 또는 철학자 있죠? 경험주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이 쓰기도 했다, 또는 에드워드 드비어라는 귀족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많이 셰익스피어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옥스포드파, 스트래포드파 이런 편을 쓰거든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셰익스피어, 스트래포드 온 에이븐 여기에 출생했기 때문에 스트래포드파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옥스포드파라고 얘기하는 거는 에드워드 드비어라는 귀족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옥스포드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외교관의 입장이었고 영국 출생이긴 하지만 그 주변의 유럽의 다른 나라들을 많이 돌아다녔었고, 이 사람은 또 귀족 출신이라서 아마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들을 섭렵하고 학식을 갖춘 사람이다라고 해서 이 사람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옥스포드파, 즉 에드워드 드비어가 셰익스피어다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근거가, 이 사람이 에드워드 드비어가 귀족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귀족마다 어떤 가문이 있는데 가문의 문장 있잖아요. 가문의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을 보면은 사자인 것 같고 어떤 캐릭터가 있고 캐릭터가 창을 들고 흔드는 모습을 문장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셰익스피어 이름을 생각해 보면 셰익스피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쉐이크 흔들다라는 단어랑 스피어 창이잖아요. 그죠? 창을 흔들다. 이게 딱 이름과 걸맞게 에드워드 드비어의 가문의 문장에 이렇게 나타나 있어서 이 사람이 아마 셰익스피어를 필명으로
이렇게 쓴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문학성이나 뭐 분량이나 전부 다 충족하고 있어서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많이 작품성이 상당히 높다. 때로는 뭐 인도와 바꾸지 않겠다. 영국 사람 입장에선 그 정도로 되게 추앙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대 영국은 기독교 문화니까 성경을 다 읽을 수 있으려면 한 10,000단어 정도거든요. 10,000단어에서 11,000단어 그 정도인데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이해하려면 25,000단어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1,700에서 2,000개 단어는 셰익스피어 작품, 희곡 작품에서만 생겨난 단어들도 있고, 그러니까 성경책을 읽는 수준보다 2배 이상의 단어를 알아야 이 작품의 진가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굉장히 분량상, 작품의 깊이상 엄청난 작품을 쓴 작가로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작가는 여러분들이 많이 찾을 수도 있기도 하고 유명해서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오늘은 소넷을 다룰 거니까 앞으로 소넷을 좀 많이 다룰 거예요. 그죠? 셰익스피어 소넷이 또 교재에도 많이 나와 있기도 하고요. 또 셰익스피어 말고도 다른 사람이 쓴 소넷들도 좀 발견이 돼서 소넷 양식을 여러분들이 조금 소넷 형식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소넷은 일단 14행의 시입니다. 그죠? 사실 소넷은 영국 게 아니에요. 이탈리아 거였습니다. 이탈리아의 소넷이라는 장르가 있었는데 그게 영국으로 넘어오면서 영국적으로 약간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본래 이탈리아 소넷은 말 그대로 이탈리안 소넷이 될 수 있겠죠. 또는 이탈리아의 유명한 작가인 페트라르카라고 있어요. 피트락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페트라르칸 소넷. 요게 이제 영국으로 넘어오면서 조금씩 바뀌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성 방식이요. 옥타브, 세스텟 이렇게 보통 옥타브는 우리 개 이름 같은데 옥타브 많이 들어보면 몇 옥타브까지 올라간다. 옥타브가 도레미파솔라시도 8개니까 8행의 C를 옥타브라고 하고요. 세스텟은 6하고 좀 어근이 비슷하죠. 6행의 C를 세스텟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성은 이탈리아 C의 구성 방식은 옥타브와 세스텟으로 되어 있는 형태이고 그 다음에 라임 스킴이라고 하죠. 뒤에 맨 마지막 단어 C 지금 마인즈라고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2, 3, 4행 중에 마인즈라고 똑같이 라임을 아마 맞출 겁니다. 라임 스킴은 A, B, B, A, B, B, A, C, D, D, C, E, E. 그러니까 1행과 4행을 맞추고 2행과 3행을 맞추는 형태가 이탈리아 소넷이, 페트라르카 소넷이고. 근데 영국으로 넘어오면 잉글리시 소넷이 되겠죠? 또는 셰익스피어가 대표적으로 아주 문학작품을 깊이 있는 작품들을 많이 썼기 때문에 셰익스피리언 소넷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3개의 쿼트레인과 커플릿으로 되어 있다. 뭐냐? 쿼트레인은 4행의 시를 쿼트레인이라고 해요. 커플릿은 커플 떠올리면 되겠죠? 2행의 시를 커플릿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4, 4, 4, 2 이렇게 구성된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4, 4, 4니까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뭐 시조에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고 마지막 2행이 어떤 결론의 내용이나 반전의 얘기를 다루고 있는 게 마지막 2행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2행을 여러분들이 해석하거나 이해하는 게 좀 더 중요해요. 소넷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그렇게 되고 라임은 홀짝홀짝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 A, B, A, B, C, D, C, D, E, F, E, F, G, G. 뒤에 마지막 2행은 똑같죠. 그죠? 근데 아까 이탈리아 소넷은 A, B, B, A인데 2행과 3행의 라임을 맞추는데 영국 소넷은, 셰익스피어 소넷은 A, B, A, B 홀짝홀짝 이렇게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영국 소넷, 셰익스피어 소넷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약간 셰익스피어보다 한 10년, 20년 정도 먼저 태어난 에드먼드 스펜서라고 있습니다. 스펜서 시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스펜서 소넷이 있어요. 이분은 스펜서라는 사람은 요 세 개는 작품명입니다. 페어리퀸, 선녀 여왕이라고 보통 번역하는 장편의 시로 된 소설 느낌의 작품이죠. 썼고요. 그 다음에 에피탈레미온, 요거는 이분이 결혼 축가라는 뜻이거든요. 에피탈레미온 뭐 소문자로 써도 결혼 축가라는 뜻이 되고요. 어떤 쌍둥이들을 결혼에 대해서 축하하는 내용을 시로 쓴 게 이제 스펜서의 또 작품이고, 또 아모레티, 사랑과 관련된 단어죠. 그죠? 뭐 연애와 결혼과 관련된 연애시로서 이런 작품을 썼는데요. 거의 비슷해요. 일단 이 구성 방식은 똑같습니다. 스펜서의 소넷은 3개의 쿼트레인과 커플릿으로 구성 방식이 되어 있는데 라임이 조금 달라요. 아까 영국 소넷이 AB, AB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B에 해당하는 걸 다시 한번 써요. 그래서 BC, BC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앞에 C에 해당하는 걸 또 한 번 해요. CD, CD 마지막 2행은 똑같이 EE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라임을 한 번씩 더 쓰는 방식을 취하는 게 스펜서 소넷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라임만 봐서 우리가 조금 유추를 하자면 앞에 있는 라임을 계속 쓰기 때문에 약간 정형화되어 있고 규칙성이 좀 더 많이 발견되고 그런 느낌이고요. 셰익스피어 소넷은 새로운 라임을 시작하기 때문에 4행마다 뭔가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느낌의
내용을 좀 더 쓰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구성 방식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한 단어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iambic pentametra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말로 약강 오복격이라는 뜻이죠. iambic이 약강의라는 뜻이고요. 강약의 반대예요. 약강 이렇게 강세가 된다는 얘기고, 오복격은 5번. 약강을 하나로 봤을 때 5걸음을 간다 이런 얘기고요. 요게 뭐냐면 한 행에 지금 요 시면 Let me not the marriage of true minds 이렇게 돼 있죠. 강세가 5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me not the marriage of true mind 뭐 이런 식으로 강세가 5번이 들어가는 형태로 시가 한 행 한 행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형식에 관한 얘기니까요. 여러분이 막 달달달 외운다라기보다 약간 상식같이 여러분들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소넷은 14행시고 이탈리아에서 넘어왔고 영국으로 오면서 조금 라임 스킴이 좀 바뀌기도 했었고, 대표적인 사람은 셰익스피어가 쓰기도 하고 에드먼드 스펜서가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약강 오복격이라고 해서 한 행에 강세가 5번 들어가는 그런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부행이 뭔가 반전이나 결론격에 되는 내용이라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 정도로 소넷을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